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피해 여학생은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은 17살 소녀입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 나와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범인 여학생 상당히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제 재판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SBS의 인광기 기자, 김태현 변호사 자리였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광기 기자, 네. 이번 사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짧게 어떤 사건인지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3월 29일이었죠.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던 8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끔찍하게 살해된 채 시신이 유기돼 갖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17살밖에 안 되는 소녀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죽일 원한 관계는 물론 없었고 돈을 노린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같이 또 공범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둘이 같은 나이 또래입니다. 18살인데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런 살인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묵인해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양으로부터 공범은 박양인데 김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서 같이 유기한 혐의. 그래서 주범 김양은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공범 박양은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인광 기자가 성을 얘기하셨는데 또 많은 부분에서 A양, B양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A양, B양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A양을 주범이라고 하고 공범을 B양 이렇게 네,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어제 그런데 재판에서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증언들도 나왔죠?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은 사실은 이 교사를 했는지 살인 행위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주범인 A양의 카카오톡 메시지, 다른 사람, 제3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주범 김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범이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서 기습 뽀뽀를 해서 당황했어. 박양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계약 연애를 하게 됐어.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제3자에게 보는 것을 검찰이 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공개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밀접하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그 공범인 박양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검찰이 박양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의 계약 연애가 맞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어제 공범이 주범에 의한 결심판이었었는데 증인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예, 증인으로 나오는 거죠. 검찰이 물었더니 야, 그 계약 연애, 문자 메시지에 있었던 계약 연애는 장난이지 난 진짜 연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럼 연인이 아닌 이유는 뭔데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박영일 뭐라고 대표냐면 고백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말 의구심만 좀 깊어가고 있습니다. 공범의 나이도 19살입니다. 아직까지 좀 어린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공범이 얘기했을 때 예. 반응이 어땠어요? 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주범의 표정이 약간 좀 당황한 듯 하다가 이제 고개를 좀 숙이고 공범을 쳐다봤다. 그러니까 약간 당황한 기색이 있었다라는 그 기자들의 법정 현장 스케치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주범과 공범의 증언 내용, 시청자 여러분 혹시 불편한 얘기다,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광 기자, 네. 왜 이 연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증언이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박양이 지금 우리가 비양이라고 말하는 박양이 과연 살인을 방조한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만 있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김양에게 죽여라.
살인을 해라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교사, 결국 살인 그렇습니다. 교사. 그래서 예. 살인 방조냐 살인 교사냐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김양에게 사람의 손가락과 시신 일부를 가져오면은 가져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시신 유기 장소를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CCTV에 찍힐 수가 있으니까 변장을 잘해라. 그리고 잘 돼 있는지 나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친구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깊은 관계여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둘이 연인 관계가 아니다가 굉장히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 동영상을 다시 이렇게 볼 때마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들, 가족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지 저희도 이 소식 전하면서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프고 답답해지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요. 어제 공판에서 나왔던 또 다른 증언, A양 주범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증언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의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공범 박양은 교사냐 방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범으로 붙잡힌 김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살인을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 상태냐,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처벌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김양이라든가 변호인 측에서는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던 어제 증인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양이 정신병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변호사를 만나고 오더니 정신병력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면 보통 한 20, 30년을 선고를 받을 텐데 정신병력이 가만히 되면은 한 7, 8년으로 감형이 된다. 이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구치소 안에서. 그리고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이 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폐증 환자들이 다른 것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이런 말을 하는 거라든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일반 정상인들과 다름이 없는 이런 증후군 관련 책을 가족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구치소에서 굉장히 꼼꼼히 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병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다 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예, 지금 동료 수감자의 증언은 이 주범이 정말로 정신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정신병이 있고 그래서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꾸미고 있다 이런 점은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이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정신병 인정받으면 감형을 해서 할 거야. 너무 다행이야. 이런 반응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구치소에 있던 사람의 증언은 그런 반응들. 내가 정신병만 인정받으면 감형이 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고 부모님이 넣어준 그 정신병에 관련된 책을 탐독하는 것을 봤을 때 정상적인데 뭔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이 정상이다. 절대 심신미약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같이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의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죠. 네. 어제 재판에는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 또 재판부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피고인과 불과 지금 화면으로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불과 피고인석과 증인석이 1m 남짓 정도, 1m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자리였는데 대단히 심정적으로 끔찍했을 겁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딸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뒤에 괴로웠던 자신과 가족들의 심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대단히 차분하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침착하게 눈물을 애써 보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고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다가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주먹을 꼭 치면서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꾹 참았는데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증언을 할 때마다 이 증언을 듣는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증언하셨죠? 어제 이제 어머니가 본인의 딸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3남매 중에서 막둥이 우리 딸은 퇴근한 아빠에게 와락 안겨서 뽀뽀하고 고사리 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안말해준 아이였습니다. 집에 가면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 수목장을 했습니다. 언제나 같이 있어주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방청석에 있던 방청객들 그리고 취재하던 기자들 모두 다 이제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정말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슬펐던 어머니는 끝까지 울음을 참았다고 합니다. 예,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신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의 심정 저희가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그 1m 정도 떨어져 앉은 주범 A양 김양에게도 한 말씀 하셨다고요? 예, 어머니가 그 김양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했고요. 그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같은 일을 당했을 겁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알길 바랐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꼭 내 딸이 아니더라도 같은 일을 당했을 것이다. 피고인 주범 A양 김양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바라는 겁니다. 이 피해 여학생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재판 결과가 내려져야겠죠.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 여학생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